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스타하고 아리아를 사용해서 답변을 즉흥적으로 만드는 연습도 해봤는데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자기소개. 그죠? 한 1분 내외 자기소개를 영어로 할 때 필요한 표현과 어떤 부분으로 고민하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 자기소개는 우리 파트 1에서 알려드렸던 커버 레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네, 커버 레터는 문서적으로 굉장히 문어치적인 표현이 많았다면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본인 자기소개를 영어로 할 때는 조금 더 짧은 버전으로 말하듯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인사. 대부분 이 질문이 첫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혹은 첫 질문이자 영어로 하는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영어로 자기소개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답을 주기보다는 인사.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학생으로서 가장 최근의 경험은 학교겠죠?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 KTP를 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KTP를 알려주는 거. K 뭐였죠? Knowledge. 그죠? T 뭐였죠? Transferable Skill. 전환할 수 있는 기술. P 뭐였죠? Personality. 이게 자기소개에 다 드러나면 좋아요. 보시면 Education은 K죠. Knowledge니까. Experience, 경험담. Skill and Qualification은 Transferable Skill이죠. T였어요. 그 다음에 Life Motto, Personal Interest. 이거 가지고 이 친구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Personality죠. KTP가 자기소개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구조로 자기소개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인사하고 본인의 학력 얘기하고 경험담 얘기하고 그리고 기술 특기 같은 거 얘기하고 성향 얘기하고 샘플이에요. 한번 볼게요. So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바로 Hi, my name is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for an interview. 인사를 한다던가, 그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for this interview.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for an interview. 이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냥 뭐 본인 이름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대학생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졸업을 했다면 I completed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여러분 분야 last year. 졸업을 곧 할 예정이라면 I will be graduating with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next year. in 2021. 여러분 졸업하게 될 연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아마 이 경험은 대학에서 했던 경험일 가능성이 커요.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이 친구는 경험담을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 같은 거 얘기한 것 같아요. During my college days, I participated in a government-sponsored BK21 project on campus.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I participated in 어디에 참여했습니다. government-sponsored 정부가 주최한 BK21 프로젝트에 대학 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참석했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 관련한 직책이 가능성이 크겠죠. 컴퓨터 엔지니어링 관련 경험을 이렇게 썼어요. And worked with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일했습니다. Renowned software developers and professors. 굉장히 잘 알려진 이런 뜻이겠죠.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Like Dr. J.H. Kim and Dr. Daniel Brown. J.H. Kim 교수님과 다니엘 브라운 박사님과 같은 만약에 정말 그 분야에 잘 알고 있는 분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은연적으로 추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들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직책이 연구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지금 공부하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라면 여러분 다니던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던가 프로젝트를 했다던가 근데 좀 그 분야에서 잘 알려진 교수님이나 박사님 등과 함께 팀으로 일을 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읽는 사람이 내가 아는 분인데 라고 이렇게 느끼고 조금 더 기억에 남길 수가 있거든요. 역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면 이것도 좋은 경험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대학생이나 지금 곧 졸업하게 될 분들을 예로 드린 자기소개예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한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나 연구 경험 얘기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기술을 얻었는지 하나의 경험담으로 거기서 배운 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개를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 중에 이 회사에서 이 직책에서 좋아할 만한 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학교에서 그 연구 프로젝트 한 걸 경험으로 쓴 거예요. 뭘 배웠는지. I acquired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능력을 얻었습니다. Interpersonal skills, 사교성이죠. 사회성, interpersonal skills. 그리고 and the ability to think globally, 국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I strive hard to 뭐뭐 하는데 노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I strive hard to achieve my goal.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As a software developer and researcher.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연구자로서 귀사에서 제 꿈을,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것입니다. I strive hard to achieve my goal as a software developer and researcher in your company. 해도 되고 in하고 그 회사명을 언급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이 친구의 성향에 대해서 좀 확실치 않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소개 마지막에 좀 본인을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뭐 멘트라든지 뭐 어록이라든지 인용구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런 특기가 뭐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I'm a very goal-oriented individual. 이 친구의 성향이 드러나죠?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I regard no pain, no gain as my life motto. No pain, no gain 이라는 건 고통 없이는 그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영어적인 속담인데요. 저는 고통 없이는 뭘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인생의 신념으로 여깁니다. I regard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 as my life motto. 제 인생의 신념입니다 하면 우리 이 친구의 성격, personality K, T, P까지 알 수 있겠죠. 짧은 자기소개, 1분 대회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나는 대로 자기소개 하시는 것이 아니라 KTP 잘 선택하셔서 그 직책에서, 그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것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 물론 이거랑 똑같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사하고 자기의 학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KTP 즉 transferable skill 그런 본인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성격이나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양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자기소개하는 거. 앞에 샘플에서는 뭐 Thank you for having me for this great interview opportunity 이렇게 했다면 다양하게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정말 만나자마자 이렇게 영어로 면접을 하는 경우라면 well, First of all, pleased to meet you. 자,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First of all, pleased to meet you 하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처럼 First of all, thank you for inviting me for an interview.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겠죠? 혹은 이 인터뷰 기회를 얻게 돼서 기쁩니다. I'm pleased to have this interview opportunity.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for an interview. 저를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요. 인사하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어떤 직책에 뭐 소개한 어디의 직책으로 뭐 지원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thank you, 뭐 hi, hello, I'm applying for a position in the R&D department. 어느 부서의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보편적인 인사는 이런 거겠죠. 이제 hi라고 인사하지 마시고요. hello 혹은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hi는 굉장히 가벼운 인사이기 때문에 면접관한테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hi로 인사하는 분이 계시다면 hello나 뭐 good morning, 뭐 good afternoon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well, it's nice to meet you 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죠. Hello, it's nice to meet you. First of all, pleased to meet you. Hello, it's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for an interview. 이렇게 몇 개를 섞어도 돼요. 그죠? 만약에 정말 1대1로 굉장히 가볍게 회사에서 원어민 같은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면접을 보는 경우라면 이렇게 하면은 되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인사 나누면서 1대1로 악수도 하고 Hello, it's nice to meet you. How do you do? 안녕하세요. How do you do?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조금 스몰 토크라고 하죠.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좀 딱딱하게 Tell me about yourself 들어가면 Good afternoon. I'm pleased to have this interview opportunity.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좋고요. 좋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인사를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이름을 앞에서는 묻진 않았어요. 뭐 단체로 한다던가 바로 면접관이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본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넣고 싶다면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My name is 하고 바로 넣으시면 되겠죠? 인사한 다음에 My name is 재성 김. You can call me Jason.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You can call me Jason. 제 이름이죠. My name is 지윤 Lee, which means We love humanity. 이것도 하나의 좀 재미있게 자기소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자어로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한자로 이름이 있는 경우 그 한자의 의미를 풀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혹은 한국인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좀 기억하게 남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이름의 한자의 의미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윤, 제 이름의 지는 뜻지에 윤은 인륜윤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뜻, 뭐 이런 뜻으로 We love humanity로 이렇게 만약에 본인의 이름을 영어로 해석해서 넣어주는 것도 좀 특이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는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왔다라는 건 잘 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그게 특이사항이라면, 만약에 정말 들어보지도 않은 작은 도시에서 내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서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보는데, 정말 작은 도시 출신이다. 굉장히 작은 도시 출신이다. 그럼 그게 나의, 뭐랄까요? 트레이드 마크?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I am Jason Lee. I'm from a small town called 대성리 in 김해. 그냥 가상의 도시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김해의 대성리라는 곳의 작은 도시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I'm a candidate for the internship position at 저는 이 회사의 인턴십에 지원한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기 소개할 때 이름을 넣는 건 필수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함께 다른 지원자도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면접을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이름도 인사 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소개한 후에 이제 학력이죠. KTP 중에서 이제 지식에 관련한 여러분의 학업 경험에 관한 소개.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실 때는요, I will be graduating next year. 혹은 I will be graduating 하고 그 졸업 연도를 쓰시면 돼요. I will be graduating in 2021. I will be graduating in 2022 with a bachelor's degree. 학사학위죠. With a bachelor's degree from 뭐뭐뭐 university 하시면 돼요. 그죠? I am expecting a master's degree in biochemistry this year. master's degree라는 건 석사죠. 저는 바이오케미스트리 분야의 생화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올해 받을 예정입니다. I major in sociology with a minor in mathematics. 저는 major in, 전공하다, with a minor in, 뭐뭐를 부전공으로, 그죠? 그러면 저는 사회학 전공으로 수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복수 전공, 이중 전공, 전공의 두 개다. I double major라고 동사 씁니다. I double major in statistics and civil engineering. 통계학이죠. 저는 통계학과, 그리고 civil engineering 학과에 지금 제가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I am a senior. senior라는 거는 4학년이에요, 대학교. 우리가 뭐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fourth year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junior 하면은 3학년이고요, senior 하면은 4학년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1학년은 뭘까요? freshman이라고 하죠. 2학년은 sophomore라고 하죠. 혹은 그냥 뭐 first year in university 하셔도 돼요. freshman 1학년, 그죠? sophomore 2학년, junior가 2학년이 아니에요. 3학년이 junior예요. junior 3학년, senior 4학년. I am a senior. 저는 4학년입니다. majoring in biology at ABC University. 저는 ABC 대학에서 그죠?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생입니다가 되는 거죠. I'm a history major. 저는 역사 전공생입니다. With a minor in English. 영어 부전공을 영어로 하고 있는 역사 전공생입니다. I am expecting to graduate next year from so and so university. 저는 어느 대학에서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죠? 다 공부에 관한 거, 학업에 관한 설명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전공이라던가 언제 졸업할 예정이고 어떤 학위를 받을 예정인지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일한 경험이라던가 뭐 발런티어, 봉사활동, 그런 경험담. 여러 개를 다 나열하지 마시고요. 자기소개할 때는 그 직책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대표적인 경험담을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개를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기소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대부분 1분 내외 자기소개 하셔야 되거든요. 30초에서 1분 내외. 그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의 30초 안에 얘기하셔야 돼요. 많은 경험 중에 이 회사에서 그 직책에서 어울릴 만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During my college days, 대학교 다니면서 I participated in an internship program at this company.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이 회사 인턴 경험을 했습니다. 이 회사 인턴에 참여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 회사 인턴 하다가 다시 지원하는 경우는 약간 가산이 될 수가 있어요.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여행한 경험이겠죠, 두 번째. I have backpack traveled alone to Europe for about 3 months. 저는 유럽에 3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그럼 만약에 이거는 모든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경험은 아니지만 뭐 국제기구라든지 그죠? 아니면 국제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는 단체라면 좋아할 만한 경험담이겠죠. 그죠? I was a member of club. 클럽은 동아리예요. 클럽 하면은 여러분이 그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춤추는 클럽이 아니라 우리가 클럽이라고 하면 동아리란 뜻이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 이제 자기소개나 뭐 이렇게 학교 설명할 때 클럽은 동아리란 뜻이에요. I was a member of club in university. 대학 때 어떤 동아리의 멤버였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담으로 쓸 수 있겠죠? I was in charge of general administration. 일반 행정 업무예요. 어떤 업무를 하시던 일반적으로 행정 업무를 했다면 I was in charge of general administration. 일반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I have a number of part-time jobs. I have a number of part-time job experiences. number of 하면 많은이라는 뜻이죠.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을 때는 그 장소를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도 하고 뭐 슈퍼마켓에서도 하고 뭐 호프집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개 했다고 합시다. 그거를 일일이 다 언급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고자 하는 회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아르바이트인 경험이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그 회사를 언급하기보다는 파트타임 잡, 즉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했고 그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뭘 배웠는지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까 이력서에서도 나왔지만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 아까 KTP 하면서 나왔죠.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 시간 관리 능력도 배울 수가 있고요. 커스터머 서비스 스킬스.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 서비스 능력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스. 의사소통 능력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기소개할 때는요. I work closely with Dr. J.H. Lee, who is a renowned scientist in the field. 저는 어떤 분야에서 잘 알려진 과학자인 J.H. Lee 교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일을 했어요. 이거 좋은 거죠. 좋은 플러스죠. 아까도 나왔죠. 그 분야의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를 했는데 관련된 지도 교수님이라던가 함께 연구했던 그 팀의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 잘 알려진 분이라면 언급을 하면 그 분야의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경험담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이 조심하시거나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다 경험이죠. 뭐뭐 했어요, 이런 경험인데 아까 했던 거. 근데 경험담을 얘기할 때는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조금 더 수치화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직원들을 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I assisted many staff.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I assist 30 staff in ABC projects. 제가 ABC 프로젝트에 30명의 스태프를 도왔어요. 스태프는 S를 쓰지 않죠.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죠? 스태프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ABC 프로젝트 외에 30명의 스태프를 도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많은 스태프를 도왔어요, 많은 사원들을 도왔어요 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I cut monthly expenses. 저희는 혹은 저희 부서는 월 그죠? 그 이용 금액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We could cut
monthly expenses by 20%. 20%로 한 달 사용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겠죠? 수치화하세요. I compiled information. 저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I compile information on new LED techniques for weekly department meetings. 저는 새로운 LED 기술에 관해서 정보를 취합했어요. 그죠? 그러면 주간 부서 회의를 위해서 느낌이 어때요? 네, 훨씬 더 매주 한 것 같은 굉장히 어떤 특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 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쉽게 막 뭉뚱그려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숫자를 넣어라. 가능하면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그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KTP 중에서 이제 transferable skills. 여러분 자기소개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 드릴게요. 어떤 경험을 한 거는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 그죠? 뭐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I have taken several 뭐뭐뭐 courses. 그 분야에서 원하는 기술에 관련된 과정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저는 몇 가지의 컴퓨터 관련 그런 학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 I'm confident in speaking Japanese. 저는 일본어를 하는 거에 자신감이 있어요. I'm confident.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I acquire. have보다는 acquire라고 쓰면은 조금 이렇게 뭐 획득하다, 얻었다라고 느낌이 좀 줄 수가 있겠죠. I acquired interpersonal skills. 저는 사교성을 얻었습니다. Through my part-time position. 제 아르바이트 직책을 통해서 사교성을 얻었어요. I possess negotiation skills essential for this position. 이 직책의 필수인 essential for this position. negotiation skills.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 기술들을 이 직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transferable skill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본인의 성향을 표현할 수 있는 거. I am prudent. 저는 성실합니다. I am decisive. 저는 결정을 잘 내립니다. I am creative. 저는 창조적이에요. Analytical. 분석적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래요 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뭐 people told me that I am prudent. 사람들이 제가 이렇다고 얘기해줘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My friends told me that I am decisive. 친구들이 제가 되게 결정을 잘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people tell me that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I have passion. 저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I like to be around people. 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요. 굉장히 뭐랄까요? 외향적인 걸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죠. I like to challenge myself with new ideas.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 자신을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help those in need.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think outside a box. 박스 밖에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즉 이거는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Think outside a box. 역시 성향을 보여주죠. Creativity, caring, 남을 잘 돌봐주는, challenge myself, adventurous, 도전적인, I like to be around people, sociable, 사교적인, 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본인의 성향이잖아요. 성향을 얘기하면서 이 직책과 이 회사와 나의 코드가 맞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그 마지막에 멘트 이런 걸 꺼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본인의 관심사라던가 본인의 신념 넣어주는 거. 아까는 뭐였죠? 그죠? Don't complain, don't explain. 그죠? Don't complain, don't explain. This represents who I truly am. 그죠? 그죠? 불만을 가질 거면 설명하지도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만만 가지 않고 나는 불만만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영어적인 수거죠. Don't complain, don't explain. This represents who I truly am. 그러니까 나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I prioritize. 나는 무엇을 우선시 여깁니다라는 뜻이겠죠. 또 여러분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어요. I prioritize integrity, 청렴함과 and wisdom, 지혜를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In my life, 내 인생에서. I prioritize honesty in my life 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솔직함을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My philosophy in life is to think different. 제 인생의 철학은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이런 것도 좋죠. My philosophy in life is to 한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학을 넣어주면 돼요. I think of time managemen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t work. 저는 직장에서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회사에서는, 이 직책에서는 시간 관리 능력, 즉 뭔가 마감일을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겠죠? 그럼 나의 성향도 같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성향은 그 직책과 그 회사에서 맞는 거일수록 좋다라는 거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멘트입니다. 이제 자기소개하시고 인터뷰의 마지막 멘트. 그죠? The reason I apply for this position is because I wanted to broaden my view. 제가 이 직책에, 그죠? 취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의 그런 view, 저의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넓히고 싶어서입니다. broaden, 확장하다, 아시겠죠? I apply for this position because I wanted to have overseas experience. 저는 해외 경험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직책에 지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expand my horizons with this experience. 제 수평선, 지평선, 견해란 뜻이에요. 수평선이라는 뜻도 있는데 제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넓히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I'd like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a company I belong to. 제가 소속된 회사의 성장과 prosperity, 번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considering me. 저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Thank you for considering me. 저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d love to hear good news from you.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멘트예요. Thank you. I would love to hear good news from you. 그냥 thank you만 하기보다 well, thank you for considering me. 저를 그죠?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지원자 중에 한 명으로 인터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I'd like to hear good news. I'd love to hear good news from you. 좋은 소식 듣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